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너무나 참담하고 정말 애통해하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직무정지된 처지를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러니까 제 가슴도 참 아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애통하고 참담하다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잡사번 이재명이는 뭐 내일을 향해 쏴란 운동, 뭐 국민을 향해 쏴란 운동 이러면서 조롱하는 SNS를 올렸다가 완전히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언제나 그렇지만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 말했죠. 근데 그거를 모 언론사에서 뭐 연합뉴스인가요? YTN인가요? MBC인가요? 그거를 빼고서 국민과 싸우겠다. 이렇게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 언론들의 폐악질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FK님처럼.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여러 번 오늘 읽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읽을 때마다 덜 아프기는커녕 더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느냐?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썬댄스. 네, 이거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부치하고 썬댄스. 이게 은행강도하고 막 이랬던 것들인데 이거를 영화를 제목을 올리면서 국민을 향해 쏴라. 윤 앤 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한동훈이가 이 이재명이한테 아주 섭섭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또 왜 윤이면 윤이지 왜 윤 앤 한이냐 이랬겠죠. 이게 올라온 게 여러분 10시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9시 7분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났고 이재명이는 그거 다 알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몰랐다는 동 별별 이 허접한 아주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 아니 9시 7분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말하자면은 본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공항사고라는 건 늘 크죠. 공항에서 일어났는데 1시간이 넘도록 이재명이 몰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내일을 향해 쏴라. 국민을 향해 쏴라. 이 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사악한 인간을 물론 지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야당의 대표로 우리가 같은 한날에 숨을 쉬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를 이 SNS를 이제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개딸들이 또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난리를 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올라온 순간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남자는 4%고요. 여자가 96%예요. 보통 여성들이 이 댓글을, 특히 정치 댓글이라든가 사건 사고 댓글은 남자가 80%고 여자가 많아야 15%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여성이 9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딸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뛰쳐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여러분 30대가 67%입니다. 무려. 네. 그리고 40대 5%, 50대 4%, 네, 60대 이상 3%. 그러니까 이거는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동원령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무한공항 참사를 애도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하니까 여기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험하게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험하게 달렸냐? 뭐 직무정지인데 뭐 얼른 깜빵에 가라. 너를 뭐 목을 매달고 싶다. 뭐 정말 제가 입으로 이렇게 차마 옮길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령이 내린 겁니다. 글쎄 알바건 뭐 제가 볼 때는 이 뭐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씁니다만 그냥 중국인입니다, 여러분. 네, 중국인 댓글 부대가 네,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인 댓글 부대만 해도 4천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먹잇감으로 삼은 게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래서 이 찌쭈당에서는 이재명의 네, 민주당 이재명 당에서는 이번에 도대체 누구를 희생양으로 제물로 삼느냐 이래 가지고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떨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떨고 있고 혹시 우리들한테 뭐 그때 세월호 때 라면 이렇게 컵라면 그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컵라면 먹어가지고 사표낸 장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문재인이는 여의도에 아주 좋은 횟집에 가서 회를 처먹었습니다. 진짜 회 처먹고 싶은 놈입니다, 여러분. 물론 들어와갖고 제가 문재인을 뭐 먹을 그 생각도 없습니다만 진짜 회를 쳐갖고 회 처먹은 놈이에요, 문재인이는. 자,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희생양으로 삼을 거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직무정지 안 당하고 탄핵 안 당하고 있었으면 제1차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겠죠. 그 다음에 무속을 좋아한 한덕수 총리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무당을 불러가지고 용산에서 구슬했다더라. 아니 청운동의 총리관저에서 구슬했다더라. 뭐 이런 말도 꾸며냈을 거죠. 희생양 제물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삼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희생양을 삼을 데가 없어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저들이 예산 테러를 했다. 입법 독재, 입법 폭주를 통해서 재난 대비 비용 이거 1조를 깎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1조를 깎았으니까. 지금 남은 돈이 1조를 깎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는 게 한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무한공항 참사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아마 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물난리가 난다면, 아니 1월 달에 눈이 많이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난다면은 그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추경을 추가로 뭐 예산을 잡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줄까 말까 밀당하고 지들 돈입니까? 이런 민주당 여러분, 이번에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금 사실상 컨트롤타워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재난사령탑이 됐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기막힌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산 짜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데스크워크 하는 겁니다. 행안부라든가 경찰, 군경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재난 현장 추스리고 구조하고 이러는 건데 다 지금 국방부 장관도 탄핵시켜버렸죠. 행안부 장관도 탄핵돼갖고 그 전에 이제 사표 냈죠. 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이 사고 때 참사 때도 한덕수 총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본부를 다 총괄을 하면서 사령탑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 이태원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남도지사 김영록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려갔는데. 자, 지금 기재부는요, 이런 재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자, 당장 어마어마하게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난자된 것처럼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꿰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응급실에 내과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과 의사가 아이고 그러면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제가 그 예과 때 이 외과 이거는 보기는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수술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과, 피부과, 안과 이런 사람들, 이런 의사들한테 뇌수술을 해라. 심장 터졌으니까 심장 수술을 해라. 다리가 건당건당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꼬매줘라. 손가락이 막 다 잘렸으니까 이거 접합수술을 해라. 정형외과 의사 없으면 저기 피부과 하면 되지 뭐, 의사인데.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기재부가 사실상의 현장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이 재난사령탑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는 희대의 이거 판타지도 아니고 가상소설도 아니고 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서정숙님, 선배님 후배들께 죄송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임을 여웅님 건강하세요. 아유 그 심정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또 우리 김글로리아님께서도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요. 자, 탑승객 가족이 행안부 장관 어딨어 하면서 마구마구 소리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유가족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탑승객 가족 되시는 분 제가 너무 이제 그 가슴 아프고 이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탄핵한다 난리를 쳐가지고
네, 사표 내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어딨냐고 민주당한테 얘기해야지. 왜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하던 분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안부 장관 어딨어 반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예상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직무정지라서 오히려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이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인하고도 이 가혹한 운명에 진짜 몸을 떨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 기각돼서 다시 우리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손을 흔들면서 그 예의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